자, 오늘은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과학에서의 힘,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요. 이 힘은요,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운동 상태는요, 다시 빠르기와 방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이 있는데 내가 이 공을 힘껏 미는 거야. 그러면 속력이 증가되지, 그지? 속력이 증가된다. 자, 이건 빠르기가 변화된 겁니다. 다음, 어떤 공이 쭉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밀어버렸어. 힘을 준 거지?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방향이 변화되면서 운동 상태가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밀가루가 있는데 얘를 꾹 눌러줬어. 그러면 찌그러지겠지, 그지? 그러면 모양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모양,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에는 다시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빠르기와 방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읍시다. 힘의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1kg 힘은 9.8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면 지구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용철절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이 이 물체를 끌어당겨.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었는데 얘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에 의해서 이 용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용철절의 눈금을 측정했을 때 이게 9.8 뉴턴으로 측정돼요. 그걸 표시하는 게 1kg 힘, F를 쓴 겁니다. 포스, 힘의 약자예요. 그래서 1kg 힘은 9.8 뉴턴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상태라는 건요,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와 움직이는 방향을 말해요. 두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만 변해도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고 한다. 다시,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는 뜻은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다. 1뉴턴은 지표면에서 약 100g인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느껴지는 무게입니다. 사과 반쪽, 큰 자도 1개, 귤 1개, 물 3분의 2컵 정도의 무게예요. 그걸 우리가 1뉴턴이라고 한다. 다음, 힘의 효과, 모양 변화, 운동 상태 변화,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것, 모두 힘의 효과입니다. 모양만 변화되는 거, 밀가루 반죽을 누른다, 고무줄을 늘린다, 고무공을 찌그러뜨린다, 종이를 찢는다. 이건 모양만 변화시키는 거고요. 힘의 효과 두 번째, 운동 상태 변화. 자, 속력과 그 다음에 방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운동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력을 다른 말로 빠르기 이렇게 얘기하죠. 빠르기. 방향. 이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변해도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빠르기가 변한 거네요.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서 더 빨리 달리게 한다. 역시 빠르기가 변한 겁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역시 운동 상태 변화에 해당된다. 빠르기나 방향은 모두 운동 상태 변화다. 모양과 운동 상태 동시 변화. 공, 축구공, 야구공, 배구공 등을 세게 차거나 친다. 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공을 발로 뻥 하고 차면요. 순간 이렇게 찌그러졌다가요.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양 변화도 일어나고요. 빠르기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양과 운동 상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며 멈춘다. 자, 자동차가 있는데요. 벽에 꽝 부딪히면 찌그러지면서 속도가 변하죠. 그래서 이것도 모양과 운동 상태의 변화가 모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힘의 작용이 아닌 경우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은 힘의 작용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다. 못이 녹슨다. 이건 힘의 작용이 아닙니다. 화학 변화에 의해서 철이 녹으로 변한 거예요. 일종의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처리된 건데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배울 겁니다. 물이 끓는다.
그러면 물은 현재 액체 상태입니다. 만져지죠? 자, 외부에서 가열을 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돼요. 이건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된 거지 힘의 변화가 아니다. 힘에 의한 변화 아니다. 아이스크림 녹는다. 이건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는 힘의 작용이 아니다. 힘의 표시,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 요 세 가지로 힘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나타내요. 힘이 작용한 지점은 작용점.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요, 힘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힘이 작용한 지점, 화살표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게 힘의 작용점.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현한 게 힘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한 게 힘의 크기.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중력.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자, 어떤 천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A란 천체와 B란 천체는 둘 다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형성됩니다. 모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자,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다른 말로 연직 아래 방향, 항상 그렇다. 지구가 있으면요, 어떤 물체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직 방향. 크기는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1kg짜리는요, 1kg 힘을 받고요, 10kg짜리는요, 10kg 힘을 받아서 지구가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요, 힘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면 1kg 힘은 9.8N의 힘을 받는 건데 10kg 힘은요 98N의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도 점점점 세진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중력. 중력. 그러면 중력은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다.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세지고요. 행성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작은 행성과 큰 행성이 있으면 큰 행성이 훨씬 더 끌어당기는 힘이 세져요.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의 중력의 6분의 1이다. 그러면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1kg짜리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럼 용철이 늘어나겠죠? 지구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달에 가져가면요. 얘가 달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도 6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용철이 더 많이 늘어날까? 적게 늘어날까? 그렇죠. 여기 6cm 늘어났어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런데 달에 가져가면 6분의 1, 즉 6cm의 6분의 1이니까 1cm밖에 안 늘어나요. 그래서 훨씬 더 중력이 적어집니다. 지구의 중력이 1이라면 달의 중력은 6분의 1이다. 일단 기억해 놓고요.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눈과 비가 아래로 내린다. 눈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다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계속 향해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선다. 자, 중력이 작용하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땅에 붙어있게 해주는 거예요. 만일 무중력 상태가 되면 사람이 삐르르 하고 우주로 날아갈 겁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자, 지구가 있고요. 달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구가 끌어당겨줘. 그럼 이렇게 갑니다.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끌어당겨줘. 그럼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계속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서 그렇다. 몸무게의 크기. 몸무게는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중력의 크기가 몸무게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요. 자, 저울에 우리 몸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겨 주니까 우리가 이 몸무게를 측정하는
이 기구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눌린 용수철의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킬로그램이 아닌 뉴턴 단위를 원래 써야 돼요. 실제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지구 어디서나 비슷하기 때문에 무게와 질량 단위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뉴턴 단위를 써야 돼요. 실제 지구는요, 적도 반지름이 극 반지름보다 좀 깁니다. 옆으로 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에서 지구 중심 사이 거리가 극에서 지구 중심 사이 거리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무게는 적도에서 무게보다 남극 또는 북극에서의 무게가 더 큽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져서 무게가 증가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제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무게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중력의 크기와 무게를 동일시하면 됩니다. 단위는 뉴턴을 써요. 힘의 단위와 같다. 자, 기억해라. F는 MA, 빅마마 파워짱 이렇게 외워요. 파워가 영어로 P지만 그냥 합시다. 폴스의 약자예요. 단위가 뉴턴 단위를 쓰고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항상 공식과 단위를 매치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힘이고요. 얘는 질량이고요. 얘는 가속도예요. 그래서 1뉴턴은 1kg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측정 기구는요. 용철 저울, 안전뱅이 저울이고요. 물질을 당기는 중력 크기에 따라 늘어나는 용철 길이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만일 질량이 1kg짜리를 매달아 놓으면요. 지구가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럼 1cm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질량이 10kg짜리를 매달아 놓으면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10배가 돼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길이도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1cm 늘어났을 때 1kg 힘으로 읽고요. 10cm 늘어나면 10kg 힘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무게가 크다. 측정 장소에 따라 물체를 당기는 중력이 달라지므로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구의 중력은 1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를 매달았을 때 얘가 1cm 늘어났다고 합시다. 근데 달에 가져가면요.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늘어나는 게 6분의 1cm 밖에 안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무게를 1N으로 치면 달에서의 무게는 6분의 1N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 장소에 따라 틀려지는 게 무게예요. 자, 물체의 고유한 양이 질량입니다. 무게는 장소에 따라 무게가 틀려지지만 질량은 항상 일정해요. 단위가 그램 또는 킬로그램을 쓰고요. 양팔저울, 윗접시저울을 사용해서 측정합니다. 이미 질량을 알고 있는 추와 비교해서 측정하고요. 특징이라면요. 물체의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측정 장소가 바뀌어도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기억해 두세요. 9.8의 의미, 지표면 근처에서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 동안 속도 변화율이 9.8m/s인데 이를 중력 가속도로 갑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므로 지구에서 무게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 뭔 소리인지 보자. 자, 자네가 여친한테 채여서 63빌딩에서 롯데월드에서 뛰어내립니다. 바보죠? 그러면 과학선생은 잔인해요. 너를 지켜보면서 1초마다 몇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증가하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시계를 들었죠? 다음 0세컨드일 때 너의 속도는 0이에요. 0m per sec. 그 다음 1세컨드에 측정해 봤더니 9.8m per sec가 된 겁니다. 다시 2초 때 측정해 봤더니요. 19.6m per sec가 돼요. 다시 3초 때 측정했더니 3 곱하기 9.8m per sec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1세컨드 동안 속도가 9.8이 증가했고요. 다음 1세컨드 동안 또 속도가 9.8 증가하고요. 다음 1세컨드 동안 속도가 또 9.8이 증가합니다. 이건요, 지구가 자네를 끌어당겨서 생기는 속도 증가예요. 그래서 1세컨드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 이게 속도 증가율 또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1초당 속도가 얼만큼 증가하느냐. 이걸 정리하면요.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입니다. 그러면 9.8m/s 제곱의 가속도를 지니게 돼요. 자, 그러면 힘은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는 ma, 빅마마 파워짱 이렇게 외워요. F는 ma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얘가 힘이고요. 얘가 질량이고요. 얘가 가속도입니다. 그런데 중력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는요. 얘가 g로 표시돼요. 9.8m/s 제곱의 가속도를 지닌다. 1세컨드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구할 때는 F는 ma 대신 g를 쓰는 거예요. 9.8을 곱합니다. 그래서 질량 1kg짜리에 9.8m/s 제곱을 곱하면 9.8 뉴턴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단위와 kg/m/s 제곱 단위는 똑같은 단위다. 잘 기억해. 1뉴턴은 자, kg/m/s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관계.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지구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다. 질량이 m이고 중력 가속도가 g값이다. 그래서 F는 mg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질량 1kg 물체의 지구에서의 무게는 9.8 뉴턴이다. 다시 1kg짜리가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을 받아서 9.8 뉴턴을 표시된다. F는 mg 또는 F는 ma, 빅마마 파워짱이다. 이렇게 외워요. 다음,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와 질량.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달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므로 지구와 달에서 질량 같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기억해 놓고요. 어떤 사람의 무게가 588뉴턴입니다. 지구에서 중력이 1이라면 달에서 중력은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게를 재면요. 달에서는 98뉴턴, 즉 6분의 1밖에 안 돼요. 무게가. 반면 질량은요. 지구에서 60kg이면요. 달에서 60kg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6cm가 늘어났어요. 얘가 6뉴턴짜리라고 하자. 그런데 달에 가져가면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몇 cm 늘어나냐면 이 물체가 1cm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6cm일 때 6뉴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cm 늘어나면 몇 뉴턴이죠? 1뉴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게가 6분의 1로 줍니다. 반면에 질량은요.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측정을 하는데 분동을 올려놨어. 이때 물체를 올려놨더니 수평을 이뤘어. 분동에 6kg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6kg 힘의 중력을 받고요. 여기도 6kg 힘의 중력을 받기 때문에 수평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얘의 질량은 6kg이다. 이렇게 읽는 거고요. 달에 가져가면요. 이 물체가 6kg 이렇게 써 있는데 분동에 6kg이라고 써 있고요. 물체가 이렇게 올려져 있을 때 수평은 이렇습니다. 근데 달은 중력이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 6분의 1kg 힘이 작용한 거고요. 여기도 6분의 1kg 힘이 작용했습니다. 물론 힘은 줄었지만요. 양쪽이 받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수평을 그대로 이루어요.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 이 분동에 표시된 값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6kg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변함이 없다. 우주 정거장에서 질량과 무게 비교하기. 쇠공과 고무공을 놓고요. 무중력 상태인 우주 정거장에서 쇠공과 고무공을 동시에 입으로 불면
질량이 작은 고무공이 슉 날아가고요. 쇠공은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무중력 상태는 중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용철에 매달려도 이 물체가 용철을 눌리지 못해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무공이든 쇠공이든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자, 물체의 질량과 무게를 다시 정리합시다. 질량, 양팔저울, 윗접시를 사용하고요. 고유한 값이다. 장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을 씁니다. 무게는 중력이 나타난 값이다. 용철저울을 사용하고요. 장수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킬로그램 힘 또는 뉴턴을 사용하고요. 힘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무게 또는 중력을 측정하는 공식은 F는 ma, 빅마마 파워짱 이렇게 외우시고요. 힘, 다음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 값이 바로 힘 또는 무게입니다. 중력 가속도 값이 9.8m/s 제곱이에요. 이걸 g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F는 mg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요, 힘의 단위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의 단위와 똑같습니다. 단위 꼭 외우시고요. 공식하고 매치업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mg 값, 무게를 나타내는 mg는요, 1kg짜리가 중력과 속도 9.8m/s 제곱을 지니면서 9.8N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질량은요,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그램 또는 킬로그램을 쓰고, 기구는요, 양팔저울, 윗접시절로 측정하고요. 질량은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무게는요,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야. 단위가 킬로그램 힘 또는 뉴턴을 쓰고요. 기구로는 용철저울, 안전뱅이 저울을 사용합니다. 체중계도 용철저울 사용하고요.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달에서는 지구의 6분의 1 정도의 무게가 된다. 그래서 지구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뛰면 요만큼밖에 못 뛰는데, 달에 가면요 뾰짝 뾰짝 이렇게 많이 뛸 수 있어요.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커진다. 1kg짜리가 힘을 받으면 1kg 힘, 중력에 의해서 10kg짜리가 힘을 받으면 10kg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도 커진다. 양팔저울 사용법. 물체의 무게를 잴 때는요, 일단 요 옆에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조절해서 일단 수평을 맞춰주고요. 물체를 왼쪽에, 분동을 오른쪽에, 그 다음에 핀셋을 사용해서 차근차근 얹고요. 나중에 분동에 표시된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0점 조절, 수평을 맞춘다는 것을 0점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체를 왼쪽, 분동을 오른쪽에 핀셋을 사용하고 분동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차근차근 올려놓습니다. 수평이 되면 분동의 질량을 더해서 읽고요. 다음 시약을 측정할 때는요, 이 시약 가루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분동으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동을 먼저 올려놓을 거예요. 일단 약포지를 올려놓고요. 자, 수평을 맞춰줍니다. 여기 나사를 돌려서요. 그 다음 분동을 왼쪽에, 시약을 오른쪽에 반드시 약수조 사용해야 되고요. 수평이 되면 분동의 질량을 합해서 읽으면 돼요. 이때 분동의 질량이 얘가 10g, 얘가 10mg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ml라는 숫자는 10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대입하면요, 10 곱하기 1000분의 1g이 나타납니다. 이게 ml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100분의 1g이 되죠. 그러면 0.01g이 됩니다. 그러면 10g하고 합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10.01g 이렇게 합쳐서 읽어주면 돼요. 자, 질량과 무게 두 번째 정리입니다. 질량 1kg짜리를 지구에서 측정하면요, 분동을 1kg짜리 올려놨을 때 수평을 이룹니다. 달에 가져가면, 자,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게도 양쪽이 6분의 1 돼요.
하지만 무게가 같기 때문에 수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질량이 1이라면 달에 가져가도 질량이 1로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6분의 1로 줄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매달아 놨더니 6cm가 늘어났어요. 얘가 6kg짜리이기 때문에 6kg 힘을 받은 겁니다. 달에 가져가면 중력이 6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용철 늘어난 길이가 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6cm 늘어났을 때 6kg 힘으로 읽었으니까 1cm 늘어나면 1kg 힘이 돼요. 그렇게 되면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달에 가져가면요,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무게도 6분의 1로 줄어든다. 지구에서 질량 1kg짜리는 달에 가져가도요, 역시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달에서도 역시 질량 1kg, 질량은 변함이 없다. 질량은 일정하다. 지구에서 1kg 질량을 용철조로 매달았을 때 6cm 늘어났고요. 6cm당 6kg 힘의 무게로 읽습니다. 그런데 달에서는요, 1cm 늘어나니까 무게는 1kg 힘이 돼버려요. 6분의 1로 준다. 우주 정거장에서 무게와 질량. 우주 정거장은 중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무중력 상태입니다. 따라서 쇠공과 고무공을 가만히 놓으면 둘 다 공중에 떠 있어요. 쇠공도 고무공도 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용철저를 매달아 봤자 전혀 용철저울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이 무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용철저울에도 걸어둔 용철 당기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용철이 늘어나지 않아서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공의 질량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공을 같은 세기로 불면 질량이 더 큰 공은 천천히 움직이고 질량이 가벼운 공은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쇠 공은 요만큼 움직이는데 고무공은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쇠 공이 더 크다,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탄성력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탄성력,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방향은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자, 용철이 있는데요. 내가 용철을 당겨요. 그러면 용철이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해요. 자, 공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공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이 탄성력은요, 외부에 가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이라는 힘으로 누르면 탄성력도 10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0이라는 힘으로 당기면 이 용철은 10이라는 힘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력은요, 외부에서 가해진 힘의 크기와 같게 돼요. 만일 힘을 2배로 20이라는 힘을 가했으면 탄성력도 역시 20이라는 힘으로 외부에서 가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크기는 어떻다? 그렇다. 같다.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탄성력이 커진다. 자, 너가 있는데 선생님이 고무줄을 이만큼 늘렸다가 팅 놓는 거야. 그럼 아야, 왜 그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번에는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가 놓는 거야. 그럼 찡 하고 달려가겠지. 그러면 엄청 아프겠지. 그러면 욕하고 화낼 거야. 그죠? 그래서 변형된 길이가 길어지면 탄성력도 어떻다? 커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탄성력은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요.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고요. 변형된 길이가 길수록 탄성력이 커진다. 다음, 용수철을 눌렀을 때 왼쪽으로 10N의 힘으로 누른 경우, 자, 누른 힘이 10N입니다. 그러면 탄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 그렇죠, 10N.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이다. 탄성력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왼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된다. 탄성력의 크기는 10뉴턴. 자, 힘이 왼쪽으로 10뉴턴이면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10뉴턴. 방향 반대, 크기 어떻다, 그렇다, 같다. 용수철을 당겼을 때 오른쪽으로 20뉴턴의 힘으로 당긴 경우, 당기는 힘이 오른쪽으로 20일 경우 탄성력은 왼쪽으로 20이다. 방향 반대, 크기 같다. 탄성력의 방향 왼쪽, 탄성력의 크기 20뉴턴. 다시 힘이 오른쪽으로 20뉴턴 가해지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20뉴턴. 방향 반대, 크기 같다. 오른쪽으로 10뉴턴의 힘으로 당긴 경우, 자, 10으로 당겼답니다. 그러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10이 나타날 거예요. 힘이 10뉴턴이면 탄성력 10뉴턴. 탄성력의 크기는 같고 어떻다? 방향은 다르다. 반대다. 다음, 양쪽에서 힘을 가할 때, 자, 똑같이 양쪽으로 당깁니다. 그럼 탄성력은 반대로 똑같이 안쪽으로 모여드는 힘이 발생하겠죠? 힘이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면 탄성력은 안쪽으로 모이는 힘이 되고요. 힘이 양쪽에서 미는 상태가 되면 탄성력은 반대로 양쪽으로 벌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탄성의 한계,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의 변형 정도, 형태가 변한 정도에 비례하지만 변형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벗어난 힘을 탄성체에 작용하면 탄성력을 잃어버려요. 용철을 한계 이상으로 늘리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펜 스프링을 갖다가 강한 힘으로 쭉 눌려버리면요, 탄성 한계를 벗어나면서 더 이상 제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해요. 이때는 탄성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용철의 탄성력을 이용한 무게 측정. 용철에 물체를 매달면 물체의 무게만큼 용철이 늘어난다. 무게가 늘어나면 용철도 많이 늘어난다. 거꾸로 말하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보고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용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서 물체의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이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전체 길이에서 용수철의 처음 길이를 뺀 값이다. 자, 처음 길이가 10cm였답니다. 그 다음 물체를 매달았더니 20cm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자,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cm 됐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는 10cm로 표시가 됩니다. 반드시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준다. 추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의 관계. 처음 길이가 있어요. 자, 추를 1개 매달았더니 1cm 늘어났고요. 추를 2개 매달았더니 2cm 늘어난 거예요. 자, 전체 길이 측정하면 안 됩니다. 자, 전체 나중의 길이에서 처음의 길이를 빼준 길이에요. 이게 늘어난 길이다. 다음, 용철을 3개 매달았더니 3cm 늘어났어. 다시 추를 1개 매달았더니 2N짜리의 추에 의해서 용수철이 1cm 늘어난 거고요. 추를 2개 매달았더니 4N의 무게가 걸리면서 2cm 늘어난 거고요. 자, 추를 3개 매달았더니, 자, 6N의 무게가 걸리면서 용수철이 3cm 늘어난 거야. 그러면 무게가 커지면요, 늘어난 길이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어떻다고요? 비례한다. 비례한다. 추 1개면 1cm 늘어나고요. 2개면 2cm, 3개면 3cm. 추의 무게와 늘어난 길이는 서로 비례해서 커진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 비례하는 것. 추의 개수가 많으면 무게도 커지겠네요. 그죠? 추의 무게와 용철 늘어난 길이도 비례하고요. 용수철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많이 늘어나고요. 용철의 탄성력이 클수록 더 늘어난 길이가 커진다.
자, 예제를 풀어봅시다. 위 용철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10cm만큼 늘어났대요.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인가? 우리 2N당 1cm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cm당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진 건가? 몇 뉴턴의 탄성력이 나타난 건가? 그러면 1cm당 2N이니까요. 10배인 10cm당은요. 20N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20N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탄성력의 이용, 자전거 안장의 용수철, 볼펜, 트램펄린, 장대 높이뛰기, 양궁, 침대, 컴퓨터 자판, 머리 묶는 고무줄, 다이빙대 등. 자, 컴퓨터 자판을요. 딱 눌렀는데 되돌아오지 않아. 이상하잖아, 그지? 자, 이거 탄성력이 있는 겁니다. 트램펄린과 용수철의 탄성으로 사람이 튀어오르고요. 장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높이 점프할 수 있고요. 용철의 탄성을 이용해서 볼펜심이 나왔다 들어간다. 자전거 안장은 용철의 탄성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 스탠드에 용철을 매달았고요. 용철의 끝부분이 자의 0점과 일치하도록 자를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음 용수철에 1N짜리 추 한 개를 매달고 용철의 늘어난 길을 측정해요. 늘어난 길입니다. 전체 길이 아니에요. 자, 결과를 보면요. 한 개 매달았을 때 1.6cm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철에 매다는 추의 개수를 2개, 3개, 4개로 늘리면서 아까 2번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용철에 무게를 모르는 물체를 매달고 용철에 늘어난 길을 측정해요. 3번 결과입니다. 용철을 한 개에 매달았을 때는 1.6cm 늘어났고요. 2개 매달았더니 3.2, 3개 4.8, 4개 6.4. 그래서 한 개당 1.6cm씩 계속 늘어난 겁니다. 자, 4번은요. 무게를 모르는 물체를 매달았더니 4cm였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 개당 1.6cm였어요. 그러면 4cm 늘어났으면요. 자, 얼만큼 개수가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봅시다. 추가 한 개 있을 때 추가 1N이라고 하면요. 늘어난 길이 1.6. 추가 2개면 무게 2N 3.2, 3개면 무게 3, 4.8. 그러면 이런 비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과정 4에서 측정한 용철 길이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구하는데요. 1N 매달았을 때 1.6cm 늘어났습니다. 1N당 1.6cm. 그러면 4cm 늘어났으면 몇 뉴턴인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내항과 외항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6x는요. 4 곱하기 1이 되죠. 그래서 x는요. 2.5가 나와요. 그래서 x는 2.5N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철에 늘어난 길이는 용철의 매단 추의 개수, 즉 매단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 다시 용철에 늘어난 길이는 무게에 비례한다.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서 물체에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무게를 알 수 있다. 무게 측정 개념 테스트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면 돼요. 용철을 당기는 힘은 중력이다. 그렇죠? 동그라미. 용철에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의 매단 추의 개수에 비례한다. 그렇죠? 맞아요. 동그라미. 추의 개수가 2배를 증가하면 용철의 전체 길이도 2배가 된다? 아니죠. 전체 길이가 아니다. 뭐죠? 그렇죠. 늘어난 길이.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전체 길이가 아니라 늘어난 길이므로 문장이 틀렸다.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는 매단 추의 무게와 같다. 그렇죠? 무게가 곧 탄성력이다. 달에서
이 용수철로 같은 실험을 한다면 추 3개를 매달 때 용출에 늘어난 길이는 28.8이 된다? 아니죠. 달에서의 중력은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원래 4.8cm 늘어나야 되는데요. 여기에 6분의 1이니까 0.8cm 늘어나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용출의 무게가 10N의 추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2cm 늘어났대요. 그러면 10N당 2cm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용초를 손으로 당겨서 용수철이 4cm 늘어났을 때 손이 용수철을 당긴 힘의 크기는 2cm당 10N이니까요. 4cm, 2배가 됐죠? 그러면 20N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표는 용수철에 매단 추의 개수에 따른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추가 1개면 4, 2개면 8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개면 12. 자, 어떤 물체를 매달아서 20cm 늘어났대요. 그럼 20 늘어났으면 몇 개인가? 됐죠?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1개당 4cm. 됐죠? 그러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20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4x는 20. 그러면 x는 5가 되겠네요. 5개 매달았다. 그러면 추 1개의 무게는 5N이니까 자, 1개당 추가 5N이고요. 5개를 매달았으니까요. 약분되고 25N.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추의 개수를 늘려가며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늘어났어. 추 1개당 2cm, 2개면 4cm. 이 용수철에 무게가 7N의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추 1개의 무게는 2N이다. 그러면 추 1개가 2N이고요. 이때 추 1개당 2cm가 늘어났어요. 1개당 2cm. 그러면 7N의 놈은 몇 cm 늘어날까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내항이 14가 되고요. 외항이요. 2x가 되죠. 그래서 x는 7cm.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용수철의 매다는 추의 무게와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의 관계는요. 추의 무게는요. 비례한다. 무엇에? 그렇죠.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